안녕하세요. 동글아빠입니다. 이번 시간은 토질 및 기초기술사 123회 2교시에 대해서 강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와 마찬가지로 난이도별로 형광펜의 색깔을 다르게 해서 문제를 같이 읽어보고요. 각 문제에 대해서 강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 형광펜으로 칠하는 문제는 평이한 문제였고요. 그리고 초록색은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 그리고 보라색은 극강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문제 유형으로 구분을 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입니다. 나툼 터널의 라이닝 설계 시 작용하는 하중의 종류, 그리고 하중의 계산, 그리고 하중의 적용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문제. 사면의 형성이 어려운 집안에서 깎기를 시행할 때 사면 안정을 지배하는 요인과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3번. 대규격, 제방의 정의와 설계 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제. 그리고 4번. 준설토 투기장의 강제 치환공법 설계 시 고려사항. 그리고 5번. 측방 유동이 우려되는 연학 집안에 시공되는 교대의 기초말뚝의 설계 절차. 이어서 6번. 석회암 공동이 발달된 지역에 교량을 설계하고자 한다. 설계 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노란색으로 색칠한 4개 문제가 나왔고, 그리고 초록색을 섞어 칠한 2가지 문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없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2교시 문제는 중간 정도의 난이도이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강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나툼 터널의 라이닝 설계 시 작용하는 하중의 종류, 그리고 하중의 계산 방법과 그리고 적용 방법에 대해서 물어본 문제였습니다. 문제를 받아봤을 때 하중의 종류까지는 어떻게 쓰겠는데, 하중을 계산하면은 왠지 공식도 써야 될 것 같고 왠지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옆에 보니까 또 적용 방법이 나와요. 그래서 조금 난감해 하셨을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제 서브노트의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어떤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부터 말씀을 드리고, 터널 설계 기준 해설서를 제가 제시해 드리면서 정답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 서브노트 기준으로 이 문제를 선택을 하셨다면은, 혹은 한다면은 하중의 종류는 토사 터널과 그리고 안반 터널으로 크게 구분이 될 수 있을 거고요. 토사 터널 같은 경우는 라이닝에 작용하는 토합과, 그리고 안반 같은 경우는 이완하중 부분을 작용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공통적으로는 배수형 터널과 비배수형 터널을 구분을 해서, 배수형 터널 같은 경우는 잔류수압 또는 침투압을 작용시키고, 그리고 비배수형 터널 같은 경우는 정수압을 작용을 시킵니다. 그리고 라이닝에 작용하는 하중의 종류이기 때문에 자체 하중, 라이닝 자체의 하중이라든지 터널 상부 혹은 터널 내부로 작용하는 활하중, 교통하중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지진하중 등에 대해서 고려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제 서브노트에 있는 내용이고, 추가적으로 일반적으로 설계할 때 적용하는 하중입니다. 자, 서브노트를 기준으로 이 정도는 쓰실 수가 있을 텐데요. 하중의 종류에 대해서 지금 아래 항목대로 쓰시고, 계산은 토합 챕터와 그리고 안반, 그리고 배수형, 비배수형 터널 관련 내용과 실무 시 봤던 내용들을 기준으로 계산 방법을 쓰시고요. 그리고 적용 방법 같은 경우는 이런 하중의 종류를 어떻게 가중치를 줘서 조합하냐의 문제입니다. 요거는 굳이 이 문제를 선택하셨다면
기술하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었으리라 생각은 들지만은 그래도 조금 까다로운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 문제를 선택을 하셨다면은 마찬가지로 나툼 터널의 라이닝 부분의 역할이라든지 라이닝의 역할 부분이라든지 라이닝의 기본적인 요구 조건, 재료라든지 품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엑스트라로 가져가시고 서브노트 내용을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답안을 작성하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라이닝 콘크리트에 작용하는 하중을 기준서 내용을 가져와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기준서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요거는 터널 설계 기준 부분에서 가져온 부분입니다. 보시면은 라이닝에 작용하는 설계 하중이 나와 있고요.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고정하중, 활하중, 토합하중, 집안 이완하중, 수압, 온도하중, 지진하중, 터널 내 설비하중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배수형 터널과 그리고 비배수형 터널은 작용하는 자중과 고정하중은 동일하나 라이닝에 작용시키는 수압을 배수형 터널 같은 경우는 잔류 수압, 그리고 비배수형 같은 경우는 정수압을 적용시켜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분해서 기술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상세적인 하중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하는지 추가 자료 보면서 추가 자료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인터넷 검색으로 발견한 자료이고요. 아이디가 타니탄이라는 분의 네이버 블로그의 글 중에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어느 터널 설계의 기본 설계 또는 실제 설계 보고서 자료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닝에 작용시키는 설계 하중은 자중과 이완하중, 그리고 잔류수압, 도로하중, 온도하중으로 크게 구분을 하였고요. 거기에 대한 계산 방법을 우측에다가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은 아주 특수한 내용이 아니고요. 뭐 자중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그램 계산으로 한다. 그리고 안반 이완하중 같은 경우는 이론식, 테르자기의 이론식과 경험식, 그리고 수치 해석으로 안반 이완하중을 적용한다. 뭐 이런 내용이니까 정확한 걸 모르더라도 시험장 가셔서 써야 된다면은 자신 있게 쓰셔라.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적용 방법인데 적용 방법은 사실 하중 조합과 같은 의미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중 조합을 이렇게 여러 가지 케이스를 놓고 하중 종류별로 이렇게 가중치를 둬서 이렇게 적용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를 살펴보았는데요. 서브노트 혹은 수험서를 기준으로 학습하셨던 분도 기존에 학습하셨던 부분을 기본으로 작성하시는 데는 조금 난감하긴 하셨어도 쓰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정답이 될 만한 터널 설계 기준 해설서와 그리고 인터넷 검색 자료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1번에 대해서는 충분히 강평이 된 것 같으니까요. 1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 사면 형성이 어려운 집안이라는 이제 전제 조건이 있는데 뭐 크게 의미는 부여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사면 안정을 지배하는 요인, 사면 안정을 지배하는 요인. 이거는 뭐냐면은 사면 붕괴 원인이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사면 안정을 지배하는 요인 문제와 그리고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과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 기술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보통 분들은 깎기가 어려운 뭐라고 했을 때 전부 다 토사사면과 관련해서만 생각을 하시고 답안을 기술하실 텐데요. 토사사면에다가 추가적으로 안반사면 내용을
조금이라도 추가한다면은 이거야말로 엄청난 고득점이 가능한 답안 작성 방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선 사면 한정을 지배하는 요인, 이 부분 자료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자료 가져왔는데요. 사면 한정을 지배하는 요인은 바로 사면 붕괴 원인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사면 안전율 fs는 전단 응력 타우분의 전단 강도 s로 표현이 되고요. 파괴 토체의 중량을 w로 놓으면은 사면 안전율 fs는 w sin 세타, 사면의 경사각 분의 점착력 c 플러스 w의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u의 탄젠트 파이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면 안정을 지배하는 요인 같은 경우는 응력이 증가되는 요인과 그리고 강도가 감소되는 요인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쓰시면 좋고요. 얘 같은 경우는 토사 이렇게 기술을 하시고요. 그리고 안반 해가지고 안반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안반에 대한 사면 붕괴 원인 혹은 사면 안정을 지배하는 요인은 바로 불연속면의 특성에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불연속면과 그리고 사면의 주양 경사 이런 부분과 불연속면의 강도 관련 얘기, 따라서 안반의 불연속면이라든지 안반 사면의 특성, 주양과 경사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특성들을 쓰시고 특히 불연속면의 강도 부분 이런 것이 사면 안정을 지배하는 요인이다 라고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안반 사면의 해석 절차까지는 같이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왼쪽에다가 이렇게 띄어서 색칠은 하지 않고 이렇게 보기만 하겠습니다. 좌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안반 사면의 안정 해석 해가지고 안반 사면은 이제 연속체 거동하는 해석 방법, 그리고 지질구조 지배를 받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누어 쓰시고 안반 사면 해석 절차까지도 이렇게 사면 붕괴 원인과 관련해서 조금 더 쓰시면은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사면 형성이 어려운 지방 깎기 시 문제점과 이제 대책 부분인데요. 대책과 관련해서 쓰시고 문제점은 당연히 사면의 붕괴라든지 탈락, 그리고 강우 시 안정성 저하 이런 부분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대책 부분 대표 그림과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면 안정 보호공 대책공법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서브노트의 내용을 그대로 불러왔습니다. 보호공과 보강공으로 크게 구분되고, 보호공 같은 경우는 물리적 공법과 생물화학적 공법, 그리고 보강공법 같은 경우는 활동력을 감소시키는 원리와 그리고 저항력을 증가시키는 원리 이렇게 구분해서 기술을 하시고 대표 단면을 이렇게 같이 써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안반 사면 같은 경우는 낙석 방지공이라든지 혹은 핵석 부분 제거라든지 혹은 풍화된 부분 제거 혹은 쇼크리트 이런 부분의 내용을 또 토사와 안반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쓰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일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일반적으로 토사 사면에 대해서만 다가가시면 그냥 보통의 점수만 받으실 거고요. 안반 사면에 대해서 쓸 내용이 몇 개 생각이 안 나더라도 굳이 중제목을 이렇게 구분을 해서 몇 자라도 더 쓰시면 6점 나올 게 8점, 9점 이렇게도 나오니까요. 보는 이제 요령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문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규격 제방의 정의와 그리고 설계 시 고려사항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대규격이라는 문구가 없었으면 일반 하천 제방의 정의와
설계시 고려사항을 쓰면 되는 아주 일반적인 문제였는데요. 대규격이라는 문구가 나오면서 조금 아리까리 하셨을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규격 제방이라는 것은 제방의 규격이 큰 것을 말하니까 개요도 한번 보셨거나 내용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은 쓰는데 크게 무리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에서 정확하게 대규격 제방의 정의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정의 관련 개요도와 그리고 정의를 정확하게 내리셔야 되고요. 이후에 설계시 고려사항은 집안조사부터 제방의 설계, 재료, 그 다음에 다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기술하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선 정의 관련해 가지고 설계 기준서 내용을 가져왔으니까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규격 제방의 단면도 먼저 보겠습니다. 요거는 일본의 형태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제가 가져온 자료는 하천의 설계 기준 및 해설 요 부분입니다. 일반 제방과 동일한데요. 제방 폭을 이렇게 넓게 쌓아서 제방 폭에 사람도 살고 나무도 심고 공원도 만들고 이러한 형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층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대규격 제방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사면 경사를 아주 낮게 해서 이렇게 형성하는 제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규격 제방의 개요도와 그리고 정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쓰셔야 되는 그렇게 시작이 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어서 정의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설계 기준 및 해설에서 정의하는 대규격 제방이란 그림 2-37과 같이 이 아래 그림과 같이 주로 도시권 하천의 특정 구간에서 폭이 매우 넓은 특별한 제방을 말합니다. 대규격이라고 해서 특별한 게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쓰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방이라는 엑스트라가 있기 때문에 위에 보시면은 그림 23.5 제방의 종류 해서 이 부분도 자르지 않고 가져왔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하천이 좌측에서 우측으로 흐르고 있고 이렇게 하천의 방향은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리고 지류가 이렇게 합류되는 이런 하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천의 경계로부터 이렇게 본제가 형성이 됩니다. 자, 본제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추가적으로 보시면은 여의도에 해당되는 윤중제가 이렇게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놀뚝도 있고 본제에 추가해서 설치되는 부제도 있습니다. 또한 횡방향으로 설치되는 횡제도 있을 수가 있고요. 저류주로 물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원류제가 있습니다. 지류가 합류되는 구간에는 가름뚝이라고 해서 이렇게 좀 쌓아 놓고요. 그리고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역류제도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제방의 종류는 크게 정확하게 암기하실 필요는 없지만은 하천 제방 관련 문제가 나왔을 때 특히 이번 문제처럼 대규격 제방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엑스트라로 쓰기가 좋은 내용이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규격 제방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설계시 고려사항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를 중복해서 제가 갖다 놨지만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 가져온 내용은 서브노트의 내용 그대로이고요. 일반 하천의 구조도와 설계시 플로우차트가 되어 있습니다. 설계시 플로우차트 내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하천 상황과 제네지, 그리고 사회 경제적인 위치, 그리고 하천의 환경이라든지 제방 특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고려를 한 다음에 제방의 단면을 설계를 합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단면 설계, 이 부분에 중점을 두시면 됩니다. 특히 단면 설계 같은 경우는 제방고라든지 뚝마루 폭, 그리고 제방의 경사,
보호공 등이 포함이 되고, 특히 보강 설계 같은 경우 제방고, 단면, 보강 공법 설계 등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답을 쓰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대표 단면도 서브노트에서 가져왔으니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좌측 화면에 제가 가져왔는데요. 개요도에 보시면은 수압팟에 관련 그림도 있고, 하천의 붕괴 원인 해서 사면활동, 치마, 세굴 파이핑과 그리고 누수, 그리고 원료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대표 단면과 관련해서 단면의 설계 내용을 기술하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대규격 제방 정의와 설계 시 고려사항은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4번 문제 준설토 투기장. 준설토 투기장의 강제 치환공법 설계 시 고려사항이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118회 3교시 6번과 상당히 유사한 문제였습니다. 혹시나 답안을 구매하셔서 이 부분을 학습하셨던 부분은 아마 시험장에서 만세를 부르셨을 것 같은데요. 내용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제가 강제 치환공법 설계 시라는 걸 물어봤기 때문에 강제 치환공법 설계 시 집안조사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지력과 치마를 만족시키는 방향, 추가적으로 치환의 깊이를 산정하는 이 부분까지만 쓰시면은 아마 정답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18회 답안 썼던 이 내용을 불러와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설계 시 고려사항을 쓰시기 전에 엑스트라로 강제 치환공법이 뭔지 그리고 특징이 뭔지 이런 식으로 엑스트라를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강제 치환공법의 개요도 부분이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특징해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 페이지를 넘지 않도록 엑스트라를 가져갑니다.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계 시 고려사항 중에 쓸 첫 번째 내용, 치환 깊이를 산정하는 방법 나와 있고요. 치환 깊이 산정에는 지지력에 의한 방법, 그리고 수치 해석에 의한 방법, 사면 안전율, 그리고 기타 방법 이렇게 있고요. 이 중에 몇 가지만 추려서 내용을 쓰시면 됩니다. 치환 공법이기 때문에 설계 시는 치환 깊이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부분, 이 내용을 기본적으로 쓰시고요. 이어서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설계 시 고려사항 다음 내용입니다. 강제 치환공법 적용 시 설계 시공 시 고려사항 되어 있고요. 첫 번째로 집안조사 및 설계 시 해서 우측의 개요도 부분과 좌측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집안조사에 관련된 내용과 설계 시 집안 강도 정수, 그리고 장비 주행성, 그리고 공법 완료 후에 이런 사항들까지 이렇게 내용을 관련해 쓰시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지지력 부분과 치마 내용을 조금 덧붙여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가져온 내용은 치환 깊이를 산정하는 문제의 답안이지만은 지금 문제는 요 설계시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키워서 내용을 담으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엑스트라는 시공시 고려사항 해서 이 정도 담아두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준설토의 강제 치환공법 설계시 고려사항이라는 문제가 나왔고요. 답의 흐름은 강제 치환공법의 개요도와 특징, 그리고 치환 깊이를 산정하는 방법, 이것도 설계시 고려사항입니다. 집안조사라든지 치환 깊이 산정 이외의 설계 방법, 그리고 시공시 고려사항까지 엑스트라로 이렇게 흐름 가져가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섯 번째 문제. 측방 유동이 우려되는 연약 집안에 시공되는 교대의 기초 말뚝
설계 절차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우선 측방유동이 우려되는 교대라고 했으니까 측방유동에 관련된 문제점이라든지 그리고 원인, 대책 등에 대해서 충분히 엑스트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엑스트라는 한 페이지를 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이어서 물어본 문제, 기초 말뚝의 설계 절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뚝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지력에 대해서 지지력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지지력 부분은 축방향, 연직 방향의 지지력과 횡방향 지지력 문제가 있겠습니다. 특히 문제는 측방유동이 우려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횡방향 지지력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기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연약지반상에 설치된 말뚝이기 때문에 말뚝 자체에도 발생될 수 있는 치마, 그리고 교대를 포함한 전체 사면 안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 절차를 아시는 만큼 다 쓰시고요. 추가적으로 대책, 측방유동의 대책까지도 이렇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엑스트라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브노트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고요. 측방유동 발생 시의 문제점과 그리고 측방유동의 원인, 이제 집안적 원인, 구조물적 원인, 그리고 문제점, 이렇게 내용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는 이제 엑스트라로 첫 번째 장 가져가시기 좋아서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기초 말뚝의 설계 절차 되어 있습니다. 지지력 부분의 축방향 지지력 부분은 말뚝 기초의 축방향 지지력과 관련된 내용을 쓰시면 되고요. 치마도 마찬가지로 말뚝 기초의 치마, 탄성 치마, 그리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 쓰시면 되고, 말뚝을 포함한, 교대를 포함한 전반적인 사면 활동에 대해서 쓰시면 됩니다. 이 문제에서 주안점을 둔 횡방향 지지력, 이거를 구하려면은 측방 유동합을 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주안점을 둬서 기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측방유동합을 산정하는 방법, 제 서브노트 내용 가져왔고요. 일본 도로공단 제한식과 일본 수도고속도로공단 제한식, 그리고 수치 해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중에 한두 개만 선택하셔서 이 부분에 내용을 추가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엑스트라인 측방유동의 저감 대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측방유동의 방지 대책이고요. 마찬가지로 서브노트의 내용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개요도가 있고 크게 구분을 해서 지반계량 공법, 하중의 경감, 구조물 형식 변경과 교량 길이 연장,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기술하시면 좋은 답안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6번 문제. 석회암 공동이 발달된 지역에 교량을 설계하려고 하는데 설계 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119회 4교시의 2번 문제와 거의 유사합니다. 119회 4교시의 2번은 집안조사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집안조사 방법과 관련해서 설계 시공 시 유의사항을 엑스트라로 가져갔는데 이 부분만 서로 위치를 바꿔서 기술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19회 답안을 구매하셔서 보셨던 분들은 아마 시험장에서 노래를 부르셨을 것 같은데 관련 내용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자료를 먼저 끌고 왔는데 자료 보시기 전에 이 흐름 먼저 짚어드리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회암 공동이 나왔기 때문에 석회암 공동의 특징, 그리고 물어본 설계시, 이제 고려사항을 쓰는데 설계시 고려사항에는 집안조사 방법, 그리고 정말 설계하는 방법 등이 나와야 되고요. 추가적으로
공동지역에 교량기초를 설계할 때 시공시 고려사항을 이렇게 엑스트라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아래 가져온 내용은 이제 석회암지대 공동의 특징해서 국내 분포지역과 그리고 공동의 대표 유형 그리고 공동의 충진물 해서 엑스트라로 활용했던 부분입니다. 자, 참고해서 보시고요. 이후 내용, 설계사항 이 부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계 시 고려사항은 집안조사와 설계를 나누어서 이제 기술하는 식으로 말씀드렸고요. 119회 답안에는 물어본 문제가 집안조사 방법이었고요. 이 내용을 조금 비중을 줄여서 여기다 쓰시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안조사 시는 1차 조사, 그리고 2차 조사, 그리고 물리탐사와 그리고 시초시험, 원위치시험과 실내시험 등으로 구분해서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설계 시 고려사항 중에 설계 부분과 그리고 시공 시 방법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회암지대의 교량기초의 보강 방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내용을 보시면은 얕은 기초인 경우, 말뚝 기초인 경우 해서 보강 방법의 이런 개요도와 심도별로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서브노트에 기술된 내용은 보강 방법의 주안점을 뒀지만은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설계사항에 대해서 살을 붙이시면 되는데요. 말뚝기초이기 때문에 말뚝기초의 지지력을 산정하는 방법, 그리고 치마량을 예측하는 방법, 그리고 시공 완료 후에 재하시험 부분이라든지 말뚝기초의 건전도 평가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쓰시면은 이게 설계 시 고려사항이 됩니다. 설계 시 고려사항과 시공 시 고려사항 그리고 보강 방법 이 부분을 같이 이렇게 엮어서 쓰시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6번 문제 강평까지 마쳤습니다. 자, 2교시에 대한 강평도 유익했다라고 생각이 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